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 뉴스. 지난 1월 말 대중에게 친숙한 심리학자죠. 연세대 황상민 교수가 연세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해임의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황 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분명 해임엔 다른 배경이 있을 거다 주장을 했고요.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다가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당했고 이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주 이 신청마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자, 황상민 교수가 해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뉴스쇼에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만나보죠.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황상민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죽지는 않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해임 조치를 처음 받으신 게 지난 1월 말이었어요. 네,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겸직 의무 위반이라고 하네요. 제가 민간연구소라고 하는 위성센터 이사로 재직하며 실제적인 경영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해임 사유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위즈덤 센터요? 네. 예, 어떤 곳입니까? 사실 위성센터는 2004년 우리 부부가 세운 주식회사 형태의 심리학 연구소예요. 예. 연구소를 만들 때 형식상으로 이사 이름이 필요해서 저 이름도 거기 들어간 거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황당하죠. 나는 명목상 연구이사다라고 학교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기업 사회이사 겸직하면서 월급 받고 또 그걸 학교에 알리지 않는 교수들도 있는데 예. 그런 거 별로 문제 삼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학교에서 알게 된다 하더라도 경고 정도 주고 넘어가요. 그런데 저를 해임시킨 거 보면 이건 그냥 구실이고 분명히 다른 배경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대기업 사회이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은 경우도 나중에 경고 정도 주고 마는데 해임 처분까지 내려진 건 도무지 과거 관례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숨겨왔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입장을 그거 진짜 밝히던데. 재밌네요. 제가 일부러 숨겨왔으면 제가 책을 쓰거나 잡지 등의 연구를 발표할 때는 제가 위즈덤센터 연구이사라고 거기에 밝혔고 또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숨기려고 했다면 제가 외부의 다른 기업 사회이사를 할 때 그때는 월급을 받는 사회이사였어요. 그럴 때 겸직 신청 일부러 안 했겠죠. 근데 겸직 신청 해가지고 학교 허가 받았었거든요. 왜 이거는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이것도 겸직 신청을 하셨으면 허락이 됐을 수도 있는데 위즈덤 센터도. 그럼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월급을 안 받는 거는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연대 측에서는 이 얘기도 하더군요. 성실 의무 위반도 심각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 하루만 학교에 나왔고 교수 회의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도 심각하다고 본 게 해임의 사유 중 하나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예요. 연세대에서 제가 조교수에서 정교수까지 가는데 1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가지고 연세대 정교수까지 되는 연구 성과를 낸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다. 예,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 지도하는 거 거의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보통 10시, 11시까지 연구실에 있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가 십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만 나왔대요. 저는 이거 학교가 나를 잡으려고 지금 작정했구나. 정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나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교수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연대 측이 밝힌 해임 사유는 조목조목 다 납득이 어렵다. 진짜 해임 사유가 따로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생식기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통령 선거 한창 때였죠. 황상민 교수가 한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정확히 어떤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그때 박근혜 후보가 내고 있었을 때 그 여성 대통령
해임이라는 그 구호는 박근혜 후보랑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이슈는 단순히 생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하. 사회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은 상당히 핍박받고 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분인데 이 지금 박근혜 후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후에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연세대를 찾아가서 뭐 해임시켜라 이런 요구도 공개적으로 했었죠. 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까지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 일 없었잖아요. 네, 저도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고, 뭐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탐색을 하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예, 예. 그리고 작년 5월달에 신동아에 기사를 제가 냈죠. 그 신동아 기사는 어떤 내용의 어떤 요지의 기사였나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이 반 이상의 국민들이 혼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부 대통령은 우리 VIP 그렇게 보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예.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인터뷰에서 예.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촛불을 앞에 둔 여사제라고 묘사를 했는데, 촛불을 앞에 둔 여사제. 예, 박 대통령을 무당이라고 했다고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다 마음에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고 걸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보복을 대학교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신기 건드렸다고 예. 공천 탈락시키고 예. 뭐 그런 핑계가 당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태잖아요.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보복 행태가 지금 교수들 이 학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는 거고요. 아하. 어떻게 연세대 총장이나 부총장이 이런 권력을 앞잡이 노릇을 할까요? 저도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상태. 즉 해임 결정은 그대로. 예. 교육부 소청은요. 교육부 담당 주무관이 위원들에게 미리 기각하라고 요청했다는 걸 들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한 이야기고요. 심사가 나기도 전에 기각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고요? 교육부 담당 주무관이 위원들에게 그렇게 기각하라고 요청했대요. 그래서 보통 위원들은 주무관 요청을 따르거든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뭐 맞다 그르다 확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여하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거의 교수 입장에서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학자로서의 명예와 그다음에 대학 교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테뉴어를 교수가 받았다라는 건요. 테뉴라는 건 그러니까 정년 보장이 되는 교수의 지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테뉴. 예. 형사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예. 대학이 수백 년 동안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 원칙이에요. 불문율이었죠. 예. 예.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테뉴 교수를 해임했다는 건 마치 사기업에서 직원을 해임한 것과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연세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연세대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 교수네요. 황상민 전 교수였습니다.